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분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분과 또 연관이 있는 센터 메디컬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전화 그래야 될것 인터뷰를 같아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어떤 그룹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죠. 네, 요즘 그 시니어 65세 이상 환자분들 또는 메디케어나 HMO 건강보험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 메디컬 그룹 플랜을 통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메디컬 그룹 중에서도 이 센터 메디컬 그룹을 선택하시면 어떤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시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동진 내과 원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죠. 뭐 최고의 의료진을 통해서 무료 픽업 서비스 또 모셔다 드리는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죠. 이거 너무 편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일 4시간 초고속 리퍼가 가능하고요. 네.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한방 물리치료, 치과 진료, 보청기, 안경 등의 추가 혜택이 있고요. 어느 병원든지 원하시는데 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환자 진료 후에는요. 네. 요즘 HMO 가입을 고민하신 분들은요. 센터 메디컬 그룹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요. 213-226-8006, 213-226-8006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디나에 계시는 성동진 내과의 성동진 원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성동진 원장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현재는 이제 가디나 성동진 내과의 원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이 한국에서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한의학회 장상을 또 수상 받으셨고요. 네. 뉴욕 주립대 의과대학 박사 후 연구자 과정을 수료하셨고 국제 SCI 학술지 논문 4편, 무려 4편을 등재하셨고 와. 또 미국 워싱턴 대학병원 종양내과를 연수하시고 미국 내과보드 전문의, 미국 메릴랜드 대학병원 버지니아 IN 노바 이 병원의 내과 입원의 전담까지 역임하고 계시고 와 원장님 그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과사 전체 수석을 하셨을 때 혹시 네. 그 고향에 플랜카드 거 걸려 이런 거 그런 아, 너무 요새는 촌스러운 컨셉이라서 네.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부모님이 등에 이렇게 수놓아진 옷을 입고 다니신다든지 아 그런 거 옛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 그냥 아, 조용히 그래요? 지나. 야 전체 수석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아니 이거 원래 늘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은 그냥 음. 조용히 지나가더라고요. 아니 성동진 내과는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으니 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원장님 오늘 그래서 사실은 또 의학 상식을 저희와 또 나눠주실 텐데 오늘 네. 준비해 주신 게 이제 기침, 만성 기침 요거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요새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그렇고 네.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 환자가 굉장히 주변에 많잖아요. 그렇죠. 요새 안 아프신 분들이 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한 번씩 네. 다 게다가 감기 몸살 때문에 힘드시고, 네. 네, 기침을 하게 되면 또 눈치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뭐, 감기 바이러스건, 아니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건, 뭐, 코로나건, 오미크론이건, 기침을 동반하지 않는 호흡기 바이러스 증상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기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대처를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또, 어떤 증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잘 매니지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네. 기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픈데 가장 근본적인 그 어떤 뭐 심틈이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일반 기침하고 만성 기침의 차이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 남자 아나운서 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방금 해주셨는데요. 네. 네네. 이제 기침은 심텀이다. 네. 이제 한국말로 하면 증상이죠. 네네. 그렇죠. 이게 이 증상 자체가 사실은 병은 아니에요.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병이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 증상만 가지고 우리가 기침 자체가 병은 아닌 거죠. 사실은 기침은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거든요. 이제 어떤 우리 호흡기에 어떤 들어오지 말아야 할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물질이나 먼지가 왔을 때 네네. 그것을 내보내기 위한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바로 기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반응인 거군요. 그렇죠. 예. 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반응이죠. 네네. 그러니까 기침을 한다는 것은 기침의 어떤 그냥 우리 생체 역학,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생체 역학인데 그냥 어떻게 기침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네. 이 공기를 우리 몸이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 폐가 들여 마시게 되죠. 기침을 하기 전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성대가 잠깐 닫히면서 이 공기가 나가는 문을 잠깐 닫았다가 갑자기 횡격막이 이제 수축을 하고 공기를 급격하게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성대도 열리는 과정이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공기가 급격하게 나가는 과정이 바로 기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침을 한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어떤 폐나 호흡기에서 뭔가를 급격하게 내보내기 위한 어떤 방어고 반응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기침 자체가 우리가 기침을 한다 그래서 큰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기침을 왜 하는지 네네. 실제로 액티브하게 감기 바이러스가 활동을 해서 기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그냥 그런 어떤 전염성이 없는 어떤 질환이나 어떤 컨디션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것인지 네. 그것을 우리가 의사가 판단하고 환자한테 올바른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겠죠. 채팅방에서 기침, 가난 그리고 사랑은 속일 수 수가 없지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기침을 참기가 힘들잖아요. 누가 기침을 네. 하였는가? 기침을 하는가? 옛날 드라마 대사 그게.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기침이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냥 나오는 거는 괜찮은 건지 원장님 아니면 이거 좀 만성 기침이라든지 뭐 어떤 몸이 아파서 나오는 신호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어떤 감기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나 아니면 어떤 심각한 감염이 있을 때 호흡기 감염, 네. 폐렴이나 폐결핵이나 이런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 기침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네. 기침을 하면서 굉장히 뭐 가래도 많이 나오고 열도 나고 목도 붓고 뭐 이런 거면 의사가 놓칠 수가 없죠. 그리고 네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또 이제 굉장히 어떤 심각한 감염병 같은 경우는 폐 엑스레이 상에서 이상이 나오겠죠. 네네. 하지만 제가 오늘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침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대신에 맞아요. 제가 지금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감기 끝에 네. 우리가 감기를 목감기나 코감기나 뭐 일반 감기 몸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2, 3주, 4주 정도 계속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약간 장기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죠. 예, 계속. 네. 바로 우리가 감염 후 기침이라고 네.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제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네. 어디가 아파서 기침할 때는 이거고 아니 굳이 그렇게 연기를 안 해도 된다고요 지금. 혹시 차이점을 이제 이거 이제 그 네. 후에 기침은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네. 내가 감기가 안 떨어진다. 네. 예. 감기를 내가 4주, 6주 동안 앓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감기는 지나간 거고 네. 그것은 감기는 지나가고 감기 끝에 호흡기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이 후두나 기관이나 기관지 쪽에 이제 이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에 염증이 한 번 있었던 것이 네. 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스킨에 피부에 한번 상처가 나서 이제 그것이 아무는 과정에 보면 시간도 필요하고 또 아무는 과정에 거기가 간질간질하고 좀 민감하잖아요. 네. 그렇죠. 새살이 나는 그 과정에 네. 그 호흡기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감염 후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된 거죠. 우리 호흡기가 네. 기관하고 기관지가 민감하게 되니까 조그마한 자극에도 기침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기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어 기제라고 설명드렸죠. 네네.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기관지면 그냥 뭐 조금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건 네. 드라이한 공기가 들어오건 먼지가 들어오건 민감하지 않으니까 크게 반응을 안 하다가 네. 감기 끝에 어떤 데미지가 있은 후에 좀 복구가 되는 그 조직이 복구가 되는 과정에서
기관 그 호흡기 자체가 좀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별것 아닌 자극에도 웃기만 해도 네.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웃기만 해도. 제가 그래서요. 예, 조금만 있어도 그래서 저는 제가 웃기시나요? 목에 살이 쪄서 목이 살이 쪄요? 그 기침이 더 나나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원장님. 근데 네, 이런 과정이 더 민감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시는 거군요. 그렇죠. 약간 센시티브해져서. 특별히 감기 끝에. 감기 네. 끝에. 뭐 다른 원인으로서는 위식도 역류증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 감염 후, 감염 후 이제 기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침이 감기 후에 2주에서 4주 정도는 지속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 그렇게 지속이 됐었을 때 이거를 그냥 놔둬야 돼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을 뵈야 돼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진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는 오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병은 아니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이 이제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불편하죠. 네, 왜냐하면 기침 계속하게 되면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파요. 맞아요. 예. 그리고 목소리도 변하게 되고. 목구멍도 막 헐지 않나요? 목구멍. 그렇죠. 네. 네, 계속 기침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쵸, 네. 그쵸.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맞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이분이 간단한 뭐 먹는 약, 기침을 억제하는 약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요. 네. 아니면 그것으로 안 되는 경우, 네. 그러면 제가 좀 진찰을 해서 네. 정말 이게 감기 끝에 네. 감염 후에 그냥 기침 증상인지 민감해진 어떤 뭔지? 그런 어떤 호흡기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합병증이 있는지를 좀 판별을 해야 되겠고. 그럼 그게 네. 기침 소리로도 가능해요? 판별법이? 기침 소리로는 못하고 이제 청진을 해보고 네.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야겠죠. 조금 환자분이 불편해하시면. 하지만 여전히 뭐 다른 질환은 없고 이 기침 때문에 불편하다면 네. 우리가 천식에 사용하는 어떤 흡입제, 네. 네, 천식에 사용하는 흡입제를 사용해도 이 기침이 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이마시는 그거요? 호스 같은 거? 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보통 이제 기침 감염 후 기침은 기간이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이제 병원을 찾아야 되는 기침인 거예요? 네. 기간 정도가? 보통 감기나 어떤 호흡기 바이러스 증상은 보통 우리가 일주일 정도를 봐요. 일주일 정도 뭐 좀 아플 수 있고 열도 나고 또 기운도 없고 네. 가래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점점점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감기의 어떤 그 좋아지기 시작한 그날부터 네. 네. 한 1, 2주 정도는 기침을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2주가 지난 후에도 네. 그렇죠. 2주가 지나면 계속 기침을 하게 된다. 네. 그러면 내과 전문의나 주치의를 보고 한번 어떤 검사를 좀 해봐야죠. 그럼 이게 검사를- 달력에다 좀 표시를 해놓아야 되겠네요. X자로. 네. 그쵸, 날짜를. 뭐 이제 그렇죠. 13일이면 괜찮고 14일이면 안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되면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조금 기침을 오래 한다 싶으면 네. 닥터를 찾아가서 이게 정말 그냥 감기 감염 후 기침인지 네.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선생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이제 워낙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이제 어떤 오해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내가 감기가 안 나았다든지 아니면 내 폐가 크게 망가져서 뭐 기침을 계속 한다든지 무서울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오해 때문에 잘못된 치료를 받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보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네. 아니면 이제 어떤 다른 의사가 아닌 어떤 다른 분들한테 가셔서 다른 어떤 엉뚱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본인 몸에 피해를 입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라디오에서 우리 청취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치의한테 내과 전문의한테 가셔서 정확한 어떤 소견과 진료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만 하시면 네. 크게 이것은 감기 감염 후 기침은 크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도 간단한 치료로 나을 수 있는 어떤 증상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하. 그러니까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감기가 다 나으신 이후에도 기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일주일 이상. 일주일에서 2주일 이상, 그또 이제 본인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서 2주 이상이 넘어가면서도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또 전문의를 찾아뵙는 게 좋다라고 한번 이렇게 좀 정리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너무 막 이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기침이 2주 동안 계속 나오면은 약간 좀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나 다른 큰 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 만약에 뭐 좀 큰 병이 있으면 나타나는 어떤 증상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기침할 때 약간 피 맛이 난다든지. 무슨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진짜 진짜로? 그렇더라고 그러시잖아요. 진짜? 이렇게 여기 폐가 이렇게 막 따끔따끔 아프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음. 이럴 때는 꼭 와야 된다. 뭐 이런 기침 외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 맛이 난다기보다는 이제 피가 난다든지 기침할 때 네네. 각혈이라 실제로? 그러죠 우리가. 네. 네네. 각혈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병의 어떤 병을 시사하는 소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각혈한다 그러면 반드시 와야 되고요. 네, 각혈할 때. 기침을 할 때 이제 뭐 조금 어떤 그 뮤커스 가래가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그 양이 굉장히 많다든지 또 색깔도. 기침할 때마다 그렇죠. 누런 가래를 계속 뱉어내게 되면 네. 그러면 감기 감염 후 기침보다는 다른 걸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때도 반드시 오셔야 되고 네. 자 그다음에 네. 열이 나면서 열이 안 떨어지는 상태에서 기침을 계속한다 몇 네. 주 동안 그것도 반드시 오셔서 감기 끝에 어떤 기침이 아니라 다른 걸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오셔야 되죠. 네. 네. 자, 원장, 그렇게 네. 아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뭐 저희가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요. 그 독감하고 폐렴 예방 접종도 성동직 내과에서는 해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군요. 예방 접종도 필요하신 분들, 특히 가디나 지역이나 인근에 그쵸, 있으신 그쵸. 분들은 성동진 내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셔서 꼭 오늘 기침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오늘 라디오처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잘 네. 들어주시고 설명을 정말 잘해주십니다. 맞아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424-551 3110번입니다. 424-551번에 3110번이고요. 1740 웨스트 가디나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는 성동진 내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동진 내과의 성동진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